언니, 제발 살려주세요. 치이익. 거친 노이즈 너머로 들려온 건 대한민국 최정예 707 특임단 소속 강한나 상사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연소 군단장인 친언니 강혜서 중장이었죠. 전 부대 주모. 현 시각부로 관할 구역 내 모든 훈련을 실제 상황으로 전환한다. 상부의 허가도 국방부의 승인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 동생을 죽이려 드는 국가비밀 조직 그림자를 섬멸하기 위해 그녀는 군단의 금기인 실탄 지급과 직할 부대 다크 섀도우의 비상 출동을 명령합니다. 별 3개를 건 단 한 번의 도박,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충격적인 배신의 실체.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국경 인접 지역, 밤 11시 42분. 한나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707 특임단 소속 대원으로서 수십 번의 작전을 수행했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달랐죠. 3시간 전까지만 해도 팀원 5명과 함께 움직였는데 갑자기 본부에서 경로 변경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나, 너만 서쪽 루트로 이동해. 나머지는 원래 계획대로. 팀장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을 때 한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작전 브리핑 때는 전혀 없던 지시였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한나가 물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죠. 팀원들과 헤어진 뒤 1시간쯤 지났을 때 후방 지원팀과의 통신도 끊겼습니다. 한나는 배낭에서 예비 통신 장비를 꺼내 연결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GPS 신호마저 불안정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죠. 이건 정상이 아니야. 한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나무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어요.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그때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나는 재빨리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검은색 차량 2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천천히 다가왔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이 근처일 거야. 신호가 여기서 끊겼어. 남자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한나는 숨을 더욱 죽였죠. 저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작전 중 사용 금지된 비상 루트라도 써야 해. 한나는 배낭 안쪽 은닉 주머니에서 소형 통신기를 꺼냈습니다. 이 장비는 오직 생사가 걸린 극한 상황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었어요. 사용하면 모든 작전 이력에 기록이 남고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통신기 전원을 켰어요. 부팅되는 동안 5초가 마치 5분처럼 길게 느껴졌죠. 화면에 불이 들어오자 한나는 재빨리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언니 듣고 있어? 한나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잡음이 흘러나왔죠. 언니 나 한나야. 상황이 이상해. 팀이랑 분리됐고 후방 지원도 끊겼어. 지금 누군가 날 쫓고 있어.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말했어요. 제발 언니 받아줘. 그때 통신기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죠. 한나, 지금 어디야? 해서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 GPS가 말을 안 들어. 근데 언니, 이거 함정 같아. 작전 지시가 갑자기 바뀌었고, 한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나무 옆 바위에 총알이 박히며 파편이 튀었어요. 한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췄죠. 한나, 한나. 통신기에서 해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답할 수 없었어요.
총성이 연달아 터졌고 한나는 통신기를 배낭에 급히 집어넣은 뒤 나무 사이로 뛰기 시작했죠. 저쪽이다. 놓치지 마. 뒤에서 남자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한나는 어둠 속을 헤치며 달렸어요. 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멈출 수 없었죠. 총성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나는 옆으로 몸을 던져 경사진 언덕을 굴러내려갔어요. 몸이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죠. 언덕 아래 작은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한나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셨죠. 이쪽에 발자국이 있어. 위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나는 물속에 완전히 몸을 담그고 개울 다리 밑으로 숨었어요. 폐가 터질 것처럼 아팠지만 꾹 참았죠. 남자들이 개울가로 내려왔습니다. 한나는 물 밑에서 눈을 뜬고 그들의 다리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물에 빠진 것 같은데? 개울을 따라 수색해. 멀리 못 갔을 거야.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한나는 개울을 따라 반대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30분 뒤 한나는 폐건물 안에 숨어 있었죠. 온몸이 젖어 추위에 떨렸습니다. 배낭을 열어 통신기를 꺼냈지만 물에 젖어 작동하지 않았어요.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죠. 한나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언니에게 신호는 보냈지만 제대로 전달됐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언니가 받았을까? 그때 건물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죠. 한나는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은 탄약은 15발. 싸우기엔 너무 적었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죠. 손전등 불빛이 안을 비쳤습니다. 한나는 숨을 참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같은 시각 군 작전 통제실 에서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나와의 통신이 끊긴 지 28분째였어요. 한나 대원의 작전 기록 확인 부탁합니다. 해서가 옆에 있던 참모에게 말했죠. 참모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군단장님, 이상합니다. 참모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뭐가 이상한데? 한나 대원의 작전이 종결 처리되어 있습니다. 해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종결? 무슨 소리야? 방금 통신했다고. 기록상으로는 오늘 저녁 8시 14분에 작전 완료 보고가 들어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서는 화면을 직접 확인했죠. 분명히 작전 종료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와 통신한 시각은 밤 11시 50분경이었어요. 시간이 맞지 않았죠. 현장 영상 기록은 일부가 삭제된 것 같습니다. 8시 이후 영상이 없습니다. 해서는 주먹을 쥐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죠. 누가 종료 처리했어? 기록상으로는 자동 시스템 처리로 되어 있는데 참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자동 시스템이 현장 영상을 지울 리 없잖아. 해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바로 그때 해서의 전화가 울렸죠.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해서 군단장, 지금부터 대기 명령입니다. 어떤 작전 지시도 내리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부하가 위험한 상황인데. 명령입니다. 위반 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해서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죠.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군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깔린 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다크섀도우 전원 소집. 지금 당장. 다크섀도우 부대 대기실 새벽 1시 20분.
12명의 대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가 경례를 했어요. 앉아. 해서가 짧게 말했죠. 대원들이 자리에 앉았지만 긴장한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이 방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알겠지? 예. 대원들의 대답이 한 목소리로 터져 나왔어요. 해서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죠. 화면에는 작전 지역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 소속 한나 대원이 작전 중 실종됐어. 공식 기록에는 작전 종료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야. 대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군단장님, 그럼 구조작전입니까? 아니. 해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구조작전이 아니라 미확인 상황 대응이야. 국방부에서 대기 명령이 내려온 상태거든. 대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그럼 이건 비공식 작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대원이 물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기록에 남지 않아. 대신 책임은 전부 내가 진다. 해서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문제가 생기면 나 혼자 감당할 거야. 너희는 내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돼. 대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빠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가. 강요는 안 해. 해서가 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10초쯤 흘렀을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좋아. 그럼 준비해. 30분 후 출발한다. 대원들이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서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죠. 한나야, 조금만 버텨.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참모 박진철이 들어왔어요. 군단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박진철이 문을 닫으며 물었죠. 보면 몰라. 국방부 명령을 어기시려고요? 박진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동생이 위험한 상황인데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무리한 결정입니다. 군단장님 경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경력 따위 필요 없어. 해서가 차갑게 말했죠. 박진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소한 정보라도 더 확보하고 움직이시죠. 제가 작전 지역 주변 감시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마워. 30분 안에 부탁해. 해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진철이 방을 나가자 해서는 다시 태블릿을 들여다봤죠. 한나가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지점을 확대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작전 종료 처리 시각과 실제 교전 시각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컸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조작한 게 분명했죠. 해서는 컴퓨터에 접속해 작전 로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나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경로 변경 명령이 2번 내려졌네. 첫 번째는 오후 8시, 두 번째는 밤 10시였죠. 하지만 두 번째 명령은 승인자 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무단으로 명령을 내렸다는 거야? 해서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죠. 박진철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자료 확인했습니다. 빨랐네. 뭐 나왔어? 접선 지점 주변 감시 카메라 기록인데요. 이상하게도 한나 대원이 지나간 시각 전후로 영상이 끊겨 있습니다. 박진철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해서는 서류를 집어들고 찬찬히 살펴봤죠. 끊긴 게 아니라 삭제된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누가 삭제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박진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해서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참모님, 하나만 물어봐도 돼? 예, 말씀하십시오.
이 자료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구했어? 평소 같으면 승인 절차만 몇 시간 걸리잖아. 박진철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아, 제가 미리 요청해뒀던 자료가 있어서 그걸 활용했습니다. 미리 요청했다고? 예, 다른 작전 관련해서요. 박진철이 웃으며 대답했죠. 해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한나를 찾는 게 먼저였죠. 고마워. 출동 준비 다 됐어? 예, 다크 섀도우 전원 무장 완료했습니다. 실탄도 지급했고요. 박진철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나가자. 해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경납고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동안 해서는 계속 뒤를 돌아봤죠. 박진철이 몇 발자국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신경 쓰이지? 경납고에는 다크 섀도우 대원들이 완전 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모습이 위압적이었죠. 출발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해서가 대원들 앞에 섰습니다. 목표 지점은 국경 인접 지역 서쪽 37번 구역. 적의 정체는 아직 불분명해. 교전 규칙은 자위권 발동 시에만 사격 허가야. 알겠습니다. 대원들이 외쳤어요. 한 가지 더. 이번 작전은 구조가 아니라 상황 파악이 우선이야. 섣불리 움직이다가 한나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해서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죠.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탑승해. 차량 세대가 경납고 문을 열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해서는 선두 차량에 탔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해서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본부, 이쪽 다크 섀도우. 지금 출발한다. 무전기에서 잡음만 들렸어요. 대답이 없었죠. 본부, 응답해.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해서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뭔가 단단히 꼬였어. 그때 뒷좌석에 앉은 대원이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GPS 신호가 불안정합니다. 뭐? 해서가 돌아봤어요. 작전 지역으로 갈수록 신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대원이 장비를 확인하며 말했죠. 해서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전파방에 장비가 있다는 얘기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서는 앞을 응시했어요. 어둠 속으로 차들이 달려가고 있었죠. 한나야, 꼭 살아있어라. 작전 지역 외곽 새벽 3시 10분. 다크 섀도우 차량 세대가 예정된 접선 지점 500m 전방에 멈춰 섰습니다. 해서가 차에서 내리자 대원들도 일제히 하차했어요. 두 개 팀으로 나눠. 1팀은 나랑 좌측, 2팀은 우측으로 접근한다. 해서가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죠. 대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모습이 마치 그림자처럼 보였어요. 해서는 1팀을 이끌고 숲속으로 들어갔죠.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전진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접선 지점이 보였어요. 작은 건물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죠. 전원 정지. 주변 확인부터 해. 해서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원 둘이 앞으로 나가 건물 주변을 살폈어요. 창문으로 내부를 들여다보고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만졌죠. 군단장님, 아무도 없습니다. 대원이 돌아와 보고했어요. 안전 확인됐어? 예, 건물 내부도 비어 있습니다. 해서는 건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탁자 위에 컵 하나가 놓여 있었죠. 해서가 컵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아직 따뜻해. 해서가 중얼거렸어요. 누군가 최근까지 여기 있었다는 얘기네요. 옆에 있던 대원이 말했죠.
해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벽 한쪽에 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거 확인해봐. 해서가 장비를 가리켰죠. 대원이 다가가 장비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어요. 작동은 하는데 저장 장치가 없습니다. 빼간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연결 포트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대원이 손전등으로 포트를 비추며 말했어요. 해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팀이 우측에서 접근하는 게 보였어요.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죠. 군단장님, 이 팀입니다. 우측 지역 확인 완료했습니다. 발자국 흔적 다수 발견했고 차량 바퀴 자국도 있습니다. 몇 명 정도로 보여? 최소 5명에서 7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해서는 턱을 쓸었어요. 집결 지점으로 복귀해. 상황 공유하자. 알겠습니다. 10분 뒤 두 팀이 다시 모였습니다. 해서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도를 펼쳤어요. 적은 최소 5명, 이동수단은 차량. 감시 장비 기록은 의도적으로 삭제됐어. 해서가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으며 설명했죠. 한나가 마지막으로 신호 보낸 곳이 여기야. 여기서 북쪽으로 2km 지점에 폐공장이 있어. 그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아. 대원들이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돼. 상대가 우리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을 수도 있어. 해서의 말에 대원들 표정이 굳어졌어요. 출발한다. 차량은 여기 두고 도보로 이동해. 해서가 일어서며 말했죠. 다크섀도우는 어둠 속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km쯤 진행했을 때 선두대원이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어요. 해서가 앞으로 나가 대원 옆에 섰죠. 왜 그래? 저기 봐요. 대원이 야간 투시경을 가리켰습니다. 해서도 투시경을 통해 전방을 확인했어요. 나무 사이로 사람 형체 셋이 보였죠. 매복이야. 해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회한다. 교전은 최대한 피해야 돼. 해서는 뒤로 물러나 수신호를 보냈어요. 다크섀도우는 조용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동쪽으로 크게 돌아 적의 매복 지점을 피해갔어요. 하지만 500m쯤 우회했을 때 또다시 문제가 생겼죠. 탕! 총성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나무 껍질이 터지며 파편이 날렸어요. 엄폐! 해서가 소리쳤죠. 대원들이 재빨리 나무와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총성이 여러 발 이어졌어요. 상대는 정확히 다크섀도우가 우회할 경로를 알고 있었죠. 우측 후방, 적 3명, 대원 하나가 외쳤습니다. 해서는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어요. 2팀 우측 어모, 1팀 좌측으로 이탈 준비. 명령이 떨어지자 대원들이 움직였죠. 2팀이 우측으로 사격을 가하며 적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 사이 1팀은 좌측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좌측에서도 총성이 들렸죠. 이쪽도 막혔습니다. 대원이 급히 보고했어요. 해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됐어. 총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서는 무전기를 켰어요. 본부, 이쪽 다크섀도우. 적과 교전 중. 지원 요청한다. 무전기에서 잡음만 흘러나왔죠. 본부, 응답해.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해서는 무전기를 집어던지고 총을 들었어요. 전원 대응 사격. 돌파한다. 다크섀도우 대원들이 일제히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총성이 숲속을 가득 메웠어요. 교전이 5분쯤 이어졌을 때 적의 사격이 뜸해졌죠. 지금이야. 전방 돌파. 해서가 선두에 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원들이 뒤따랐어요.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지만 멈추지 않았죠.
200m쯤 달렸을 때 해서는 낮은 언덕 뒤로 몸을 던졌습니다. 대원들도 하나둘 도착해 엄폐했어요. 인원 확인. 해서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죠. 전원 무사합니다. 대원 하나가 대답했어요. 해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추격하는 기척은 없었어요. 이상해. 해서가 중얼거렸죠. 뭐가 이상합니까? 옆에 있던 대원이 물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막으려고 한 거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말 죽일 생각이었으면 박격포나 수류탄을 썼을 거야. 근데 소총만 썼어. 우리 진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던 거지. 해서의 분석에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나 대원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해서는 지도를 다시 꺼냈어요. 손전등을 비추며 지형을 확인했죠. 여기가 아니라면 아마 동쪽 채석장 쪽일 거야. 해서가 지도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4km는 더 가야 합니다. 대원이 말했어요. 갈 수밖에 없어. 해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원들이 일제히 총을 겨눴어요. 쏘지 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박진철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참모님? 어떻게 여기까지? 해서가 놀라서 물었어요. 군단장님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따라왔습니다. 박진철이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해서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지? 참모님, 본부와 연락은 되십니까? 해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통신이 안 됩니다. 전파 방해가 심한 것 같아요. 박진철이 무전기를 흔들며 말했어요. 해서는 박진철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참모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예, 뭐든지요. 아까 우리한테 준 정보, 접선 지점 위치 말인데, 그거 어디서 구했어요? 박진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건 작전 파일에 있던 거 아닙니까? 작전 파일에는 좌표만 있었어요. 건물 구조나 주변 지형 정보는 없었죠. 근데 참모님이 준 자료에는 그게 다 있었어요. 해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박진철은 잠시 침묵했죠. 그건 박진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어요. 총알이 박진철의 발밑 흙을 파헤쳤습니다. 해서는 재빨리 박진철을 끌어당겨 바위 뒤로 숨었어요. 전원 엄폐. 해서의 명령에 대원들이 흩어졌죠. 총성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포위망이 더 촘촘했어요. 군단장님, 저기 최소 15명은 됩니다. 대원 하나가 외쳤죠. 해서는 박진철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철은 땀을 흘리며 총을 꺼내 들었어요. 참모님, 대답 안 하실 겁니까? 해서가 총성 속에서도 또렷하게 물었죠.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일단 빠져나가야죠. 박진철이 소리쳤어요. 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죠. 2팀 연막탄 투척, 1팀 북쪽으로 이탈 준비. 해서가 명령을 내렸어요. 연막탄이 터지며 하얀 연기가 숲속을 뒤덮었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됐죠. 지금이야. 뛰어. 다크 섀도우가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박진철도 뒤따라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주머니 속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걸 해서는 놓치지 않았어요. 300m쯤 달렸을 때 해서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전원 정지. 대원들이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어요. 군단장님, 왜 그러십니까? 박진철이 물었죠. 해서는 대답 대신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총구가 박진철을 향했어요. 참모님,
주머니에 뭐 들어 있어요? 해서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진철이 뒤로 물러섰어요. 주머니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대원들도 총을 들어 박진철을 겨눴습니다. 박진철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어요. 신호 발신기였죠. 이게 뭡니까? 해서가 다가가 발신기를 빼앗았습니다. 화면에는 현재 위치 좌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설명해 보세요. 해서가 발신기를 박진철 얼굴 앞에 들이댔죠. 박진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우리 위치를 적한테 알려준 거? 해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동료를 팔아먹고? 해서가 박진철의 멱살을 잡았어요. 박진철이 해서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군단장님은 몰라요. 저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들이 누군데? 국가비밀 조직이에요. 정부 안에 숨어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죠. 박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서는 박진철을 밀쳐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미끼로 쓴 거예요? 왜? 한나 대원이 우연히 알아선 안 될 걸 봤습니다. 작전 중에 말이죠. 박진철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뭘 봤는데? 무기 밀거래 현장이었어요. 군 고위층이 관련된. 박진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해서는 박진철을 일으켜 세웠죠. 일단 살고 봅시다. 나중에 더 물어볼게요. 다크섀도우가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군단장님, 어디로 가는 겁니까? 대원이 물었죠. 공식 지원은 끊겼어.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돼. 해서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1시간 뒤 다크섀도우는 작은 마을 외곽에 도착했어요. 해서는 특정 집 앞에서 멈춰섰죠.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저예요. 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어요. 해서? 자네가 왜 여기에?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도움이 필요해요, 강 중사님. 해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중사라 불린 남자는 해서 뒤에 선 대원들을 쳐다봤어요. 들어와. 밖에서 얘기하긴 그래. 집 안으로 들어가자 좁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강 중사는 물을 따라 해서에게 건넸어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 동생이 위험해요. 구하려면 비공식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서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죠. 강 중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동생, 한나 말하는 거지? 예. 나 퇴역한 지 5년 됐어. 더 이상 현역이 아니라고. 강 중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공식 지원은 다 막혔어요. 해서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죠. 강 중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때문에 목숨 건진 적 있지. 그때 빚을 갚을 때가 된 것 같군. 고맙습니다. 조건이 있어. 이건 개인 자격이야. 나중에 문제 생겨도 군은 책임 안 져. 강 중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해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중사는 벽장을 열고 오래된 군복과 장비를 꺼냈어요. 연락할 사람들이 몇 명 있어. 다들 자네 얼굴 아는 사람들이지.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한 8명? 전성기 때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쓸만할 거야. 강 중사가 웃으며 전화기를 들었죠. 30분 뒤 집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4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자들이었어요. 해서는 그들 앞에 섰죠. 다들 와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부탁은 간단해요. 제 동생을 구하는 거예요. 적은 누군데?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군 내부 배신자와 연결된 조직인 건 확실해요. 해서의 대답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위험하겠는데? 맞아요. 그래서 강요는 안 합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해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명이 손을 들었죠. 나 할게. 어차피 집에서 심심했어.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8명 모두가 참여하기로 했어요. 강 중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나가 마지막으로 신호 보낸 곳이 어디지? 여기요. 해서가 지도에 표시를 했죠. 그럼 수색 범위를 넓혀야겠어. 우린 동쪽, 다크 섀도우는 북쪽으로 가는 게 어때? 강 중사의 제안에 해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2시간 후에 출발합시다. 준비가 시작됐어요. 퇴역 군인들은 능숙하게 장비를 점검하고 무기를 챙겼죠. 해서는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한나야, 조금만 더 버텨. 그때 뒤에서 박진철이 다가왔습니다. 군단장님, 뭐예요? 해서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신호 발신기를 역으로 추적하면 적의 본거지를 찾을 수 있어요. 박진철의 말에 해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발신기는 양방향이에요. 제가 신호를 보내면 상대도 응답해야 하거든요. 그 순간 위치가 노출됩니다. 박진철이 발신기를 꺼내 보였어요. 해서는 잠시 생각했죠. 해봐요. 대신 거짓말하면 그땐 용서 안 해요. 알겠습니다. 박진철이 발신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철은 노트북 앞에 앉아 발신기 신호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좌표와 신호 패턴이 떠 있었죠. 찾았습니다. 박진철이 해서를 불렀어요. 해서가 다가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폐철강 공장이에요. 여기서 북동쪽으로 7km 떨어진 곳입니다. 박진철이 지도에 위치를 표시했죠. 해서는 강 중사를 불렀습니다. 중사님, 이 위치 아세요? 강 중사가 지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지. 10년 전에 문 닫은 곳이야. 건물이 크고 복잡해서 숨기 좋은 곳이지. 접근 경로는? 정문은 위험해. 후문으로 가는 게 나아. 강 중사가 지도에 경로를 그렸습니다. 해서는 다크 섀도우와 퇴역 군인들을 모았어요. 목표 지점 확인됐어. 지금부터 2팀으로 나눠서 진입한다. 해서가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죠. 다크 섀도우는 나랑 후문으로 들어가. 강 중사님 팀은 정문 쪽에서 주의를 끌어줘. 양동 작전이군. 강 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적들이 정문에 신경 쓰는 사이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의 설명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발은 30분 후. 각자 최종 점검하세요. 대원들이 흩어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해서는 박진철을 따로 불렀어요. 참모님은 여기 남아 있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박진철이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당신은 이미 배신했어요. 현장에 데려갈 순 없어요. 해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군단장님, 제가 한나 대원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발신기 신호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거든요. 박진철이 노트북을 들어 보였어요. 해서는 잠시 고민했죠. 좋아요. 대신 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이상한 행동하면 그 자리에서 쏠 거예요. 알겠습니다. 30분 뒤 두 팀이 출발했습니다. 강 중사팀은 서쪽으로, 해서와 다크 섀도우는 북쪽으로 이동했어요. 1시간쯤 이동했을 때 폐철강 공장이 보이기 시작했죠. 녹슨 철제 구조물들이 황량하게 서 있었습니다. 해서는 무전기를 켰어요. 강 중사님, 위치 확인. 우린 정문 앞이야. 준비됐어. 강 중사의 목소리가 들렸죠. 5분 후 시작해요. 알았어. 해서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5분이 지나자 정문 쪽에서 총성이 터졌죠. 강 중사팀이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이야. 들어간다. 해서가 선두에 서서 후문으로 달렸어요. 다크 섀도우가 뒤따랐습니다. 후문은 반쯤 열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어두운 복도가 나타났어요. 해서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전진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계단이 보였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죠. 지하로 간다. 해서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아래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지하 1층에 도착하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기둥 뒤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해서는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죠. 그때 박진철이 노트북을 확인하며 속삭였습니다. 한나 대원 신호가 저 앞쪽에서 잡힙니다. 거리는 약 50m. 해서는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어요. 3명은 좌측, 3명은 우측으로 움직였습니다. 해서는 중앙으로 천천히 전진했죠. 기둥 뒤를 지나자 철창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한나가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해서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꼈죠. 살아있어. 하지만 한나 주변에는 무장한 남자 넷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해서는 무전기를 켰어요. 강 중사님, 목표 확인했어요. 좀 더 세게 밀어붙여 주세요. 알았어. 정문 쪽에서 총성이 더 격렬해졌습니다. 지하에 있던 남자 둘이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이제 남은 건 2명이었죠. 해서는 대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 둘, 하나. 해서가 속으로 세고 뛰쳐나갔죠. 꼼짝 마. 해서가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남자 둘이 놀라 뒤돌아봤어요. 하지만 이미 다크 섀도우 대원들이 양옆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죠. 총 내려놔. 대원 하나가 외쳤습니다. 남자 둘은 잠시 망설이다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해서는 재빨리 철창으로 달려갔습니다. 자물쇠를 총으로 쏴서 부쉈죠. 철창 문이 열렸어요. 한나야. 해서가 한나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한나는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어요. 해서가 재갈을 풀자 한나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언니. 한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해서가 한나를 안았어요. 그때 위층에서 폭발음이 들렸죠.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뭐야? 해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전기에서 강 중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해서 적들이 건물을 폭파하려고 해. 빨리 빠져나와. 해서는 한나를 일으켜 세웠죠. 갈 수 있어? 응. 한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원 철수. 지금 당장. 해서가 소리쳤어요. 다크 섀도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철도 노트북을 챙겨 뛰었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또 폭발음이 터졌어요. 천장에서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해서가 한나를 끌고 달렸어요. 1층 복도를 지나 후문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강 중사팀이 차량을 대기시키고 있었어요. 타. 모두가 차에 올라탔죠.
차가 출발하자마자 건물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어요. 해서는 뒤를 돌아봤죠. 폐철강 공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해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고마워, 언니.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해서가 한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었어요. 박진철이 노트북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군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적들이 도시 지하가스관 제어 시스템을 해킹했어요. 박진철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가스관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입니다. 박진철의 말에 차 안이 조용해졌죠. 해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간은? 2시간. 2시간 안에 막아야 한다는 거네. 해서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해서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안전지대에 도착했습니다. 폐공장에서 15km 떨어진 야산 기슭이었어요. 해서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박진철에게 다가갔죠. 정확히 설명해봐요. 가스관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심 지하에 깔린 주요 가스관 12개 지점에 원격 폭파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박진철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도시지도 위에 빨간 점 12개가 찍혀 있었죠. 폭파되면 어떻게 돼요? 한나가 물었습니다. 최소 반경 500m 내 건물이 무너지고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합니다. 사상자는? 박진철이 말을 멈췄어요. 얼마나? 해서가 다그쳤죠. 최소 3만 명입니다. 박진철의 대답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강 중사가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미친놈들. 민간인을 볼모로 잡다니. 협상 요구는 뭔가요? 해서가 물었죠. 박진철이 화면을 넘겼어요. 메시지 창이 떠 있었습니다. 한나 대원을 넘기고 해서 군단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라는 겁니다. 그럼 가스관 폭발을 멈추겠다?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서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있을까요? 한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믿을 수 없어. 해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이미 증거를 없애려고 건물을 폭파했어요. 우리를 넘겨받아도 입막음하고 가스관은 터트릴 거예요. 강 중사가 담배 연기를 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서 말이 맞아. 저런 놈들은 약속 같은 거 안 지켜. 그때 해서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번호였어요. 해서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해서 군단장, 지금 즉시 복귀하십시오. 긴급 감사가 시작됩니다.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무슨 감사요? 명령 불복종, 무단 작전 수행, 군 자산 무단 사용. 이미 지휘권 박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도시 전체가 위험한데. 해서가 소리쳤죠. 그건 경찰과 소방이 처리할 문제입니다. 군단장은 즉시 복귀하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해서는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군단장님, 다크섀도우 대원 하나가 다가왔어요. 의무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군단장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고. 뭐래요? 혈압이 위험 수치라고 합니다.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대원이 서류를 건넸죠. 해서는 서류를 보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타이밍 참 좋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날 현장에서 떼어내려는 거야. 건강 문제를 핑계 삼아서. 해서가 서류를 구겼습니다. 한나가 언니의 팔을 잡았어요. 언니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론 안 쓰러져.
해서가 한나의 손을 다독였죠. 박진철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군단장님, 제한 시간이 1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작전을 나눠야겠어. 해서가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한 팀은 가스관 폭파 장치를 제거하고 다른 팀은 배신자들을 추적해요. 둘 다 성공해야 하는 거네요? 강 중사가 물었죠. 맞아요. 하나라도 실패하면 끝이에요. 해서의 말에 모두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스관 팀은 전문 기술이 필요해요. 한나, 내가 할 수 있어? 해서가 동생을 바라봤어요. 한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 중에 비슷한 장치 본 적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한나가 가스관 팀 이끌어요. 다크 섀도우 절반이 따라가고 해서가 대원들을 가리켰죠. 나머지는 나랑 배신자 본거지를 친다. 박진철, 위치 추적 가능해요? 예, 발신 신호 근원지를 역추적했습니다. 박진철이 지도에 표시를 했어요. 여기입니다. 도심 외곽 폐수 처리장. 거기서 가스관 제어를 하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통신 신호가 집중되는 곳이 거기예요. 해서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20분 남았어요. 각자 위치로 이동해요. 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나가 출발하기 전에 해서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조심해. 너도 절대 무리하지 마. 두 사람이 꼭 껴안았습니다. 잠시 후 팀이 둘로 나뉘었어요. 한나는 6명의 대원과 함께 도심으로 향했죠. 해서는 나머지 대원들과 강 중사팀을 이끌고 폐수 처리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해서는 작전을 검토했어요. 박진철이 옆에 앉아 실시간 정보를 업데이트했죠. 폐수 처리장 경비는 몇 명이나 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1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무기는 소총과 수류탄 확인됐습니다. 해서는 턱을 쓸었어요. 정면 돌파는 위험해. 잠입 작전으로 가야겠어. 동의합니다. 강 중사가 뒤에서 말했죠. 30분 뒤 폐수 처리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낡은 건물이었어요. 해서는 차에서 내려 야간 투시경으로 주변을 살폈죠. 경비 2 정문, 3 후문, 옥상은 1명 보여요. 대원이 보고했습니다. 해서는 작전을 수정했어요. 강 중사님 팀은 정문 경비 처리. 우린 후문으로 들어간다. 알았어. 강 중사가 자기 팀원들을 데리고 움직였죠. 해서는 다크 섀도우를 이끌고 후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철조망 아래로 기어 들어갔어요. 후문 경비 셋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죠. 해서는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대원 셋이 조용히 다가가 경비들을 제압했어요. 소리 하나 나지 않았죠. 해서가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어둡고 축축했어요.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죠. 해서는 그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컴퓨터 여러 대가 놓인 방이 보였죠. 그리고 그 앞에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해서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이 총책이구나. 해서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죠. 손들어. 남자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해서 군단장. 여기까지 왔군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죠. 당신이 누구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남자가 시계를 가리켰어요. 이제 50분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해서는 총을 겨눈 채 다가갔습니다. 가스관 폭파 멈춰요. 지금 당장. 안 됩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해서가 소리쳤죠.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전쟁엔 희생이 따르는 법이죠.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군단장은 몰라요.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건물 밖에서 총성이 터졌습니다. 총성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해서는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전기를 켰어요. 강 중사님 상황 보고. 적 증원 병력이 나타났어. 최소 20명. 강 중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남자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군단장님을 과소평가하진 않았어요. 미리 준비해뒀죠. 해서는 총구를 남자의 가슴에 들이댔어요. 가스관 폭파 중단 코드 말해요. 지금 당장 쏴보세요. 어차피 코드는 제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남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죠. 해서는 방아쇠에 힘을 줬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때 박진철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한나 대원한테서 연락 왔습니다. 뭐래요? 가스관 제어 장치 구조 파악했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차단 가능하대요. 박진철의 말에 해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죠. 설마, 그게 가능할 리가. 한나는 707 특임단 최고 기술 요원이에요. 당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나죠. 해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컴퓨터 쪽으로 손을 뻗으려 했어요. 하지만 해서가 더 빨랐죠. 총성이 울렸습니다. 남자의 손목에서 피가 튀었어요.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해서는 컴퓨터로 다가갔어요. 화면에는 가스관 12개 지점의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죠. 박진철, 이거 분석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박진철이 키보드 앞에 앉아 빠르게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지하. 한나는 다크 섀도우 대원 6명과 함께 가스관 접근로에 있었어요. 거대한 파이프가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었죠. 파이프 옆면에 검은색 상자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저게 폭파 장치예요. 한나가 손전등으로 비추며 말했어요. 어떻게 해제합니까? 대원이 물었죠. 한나는 상자에 다가가 외부를 살폈습니다. 나사 4개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공구 줘요. 대원이 배낭에서 공구를 꺼내 건넸습니다. 한나는 나사를 풀기 시작했어요. 손이 땀으로 미끄러웠죠. 첫 번째 나사가 풀렸습니다. 두 번째도 풀렸어요. 세 번째 나사를 돌리는데 갑자기 장치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한나가 멈춰섰어요. 장치 앞면에 붙은 작은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죠. 3528, 3527, 3526.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대원이 외쳤습니다. 한나는 침착하게 나사를 계속 풀었어요. 괜찮아요. 아직 시간 있어요. 네 번째 나사까지 모두 풀자 상자 덮개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복잡한 전선과 회로 기판이 들어 있었어요. 한나는 전선 배치를 살폈죠. 파란색 전선 셋, 빨간색 전선 둘, 노란색 전선 하나가 보였습니다. 어떤 걸 끊어야 돼요? 대원이 물었어요. 한나는 회로 기판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전 중에 봤던 장치와 구조가 비슷했어요. 파란색은 타이머, 빨간색은 기폭 장치, 노란색은. 한나는 노란색 전선을 따라갔습니다. 가스 감지 센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거예요. 한나가 노란색 전선을 집게로 집었죠. 확실해요? 아니요. 하지만 이게 가장 가능성 높아요. 한나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어요. 2815, 2814, 2813. 한나는 전선을 끊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화면의 숫자가 멈췄죠. 2812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어요. 대원이 환호했어요. 한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나머지 11개도 해야 돼요. 시간이 될까요?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한나가 공구를 챙기며 일어섰어요. 다크 섀도우가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폐수 처리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진철은 컴퓨터 화면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어때요? 해서가 물었죠. 시스템이 복잡해요. 근데 한나 대원이 물리적 차단을 하면 원격 제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한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박진철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만약 5개 이상 차단되면 자동으로 나머지가 폭발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해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12개 전부 막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예.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자가 피식 웃었어요. 봤죠? 불가능해요.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는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왜요? 기록에 남겨야죠. 누가 이 일을 벌였는지. 해서가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박진철. 제 이름은 박진철이에요. 해서가 옆에 있던 참모 박진철을 돌아봤죠. 동명이인이에요? 참모 박진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 사람이 진짜 박진철이에요. 전 그냥. 참모 박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협박당해서 도운 거예요. 저 사람이 제 가족을 인질로. 조용히 해. 바닥에 박진철이 소리쳤죠. 해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나중에 정리하죠. 지금은 한나부터. 해서가 무전기를 켰어요. 한나 상황 보고. 3개 완료했어요. 9개 남았고요. 한나의 목소리가 들렸죠. 시간은? 빠듯해요. 하지만 해볼게요. 해서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3분 남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이어졌습니다. 강 중사팀이 적 증원 병력과 교전 중이었죠. 군단장님, 우리도 나가야 합니다. 대원이 말했어요. 그래요. 박진철, 여기 남아서 시스템 감시해요. 혹시 변수 생기면 바로 알려주고요. 알겠습니다. 참모 박진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서는 대원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총성이 더 가까워졌어요. 강 중사가 차량 뒤에 숨어 사격하고 있었죠. 중사님, 해서가 달려가 옆에 섰어요. 적이 너무 많아. 후퇴해야 할 것 같아. 강 중사가 재장전하며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한나가 거의 다 끝냈어요. 알았어. 해서도 총을 들고 사격을 시작했어요. 15분이 지났습니다. 한나는 8개째 장치를 해제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한나 대원, 괜찮아요? 옆에 있던 대원이 물었어요. 괜찮아요. 한나가 마지막 전선을 끊었습니다. 8번째 장치가 멈췄어요. 다음 지점으로. 한나가 일어서며 비틀거렸습니다. 대원이 재빨리 부축했어요. 잠깐 쉬었다가요. 안 돼요. 시간 없어요. 한나가 대원의 손을 뿌리치고 뛰기 시작했죠. 9번째 지점, 10번째 지점, 1첫 번째 지점. 하나씩 해제될 때마다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지점에 도착했을 때 남은 시간은 3분이었어요. 한나는 떨리는 손으로 나사를 풀었습니다. 1번째, 2번째, 3번째. 마지막 나사를 풀 때 공구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아! 한나가 공구를 주워 다시 시도했습니다.
네 번째 나사가 풀렸죠. 덮개를 열고 안을 확인했어요. 구조는 같았습니다. 노란색 전선을 찾아 집게로 잡았죠.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어요. 145, 144, 143. 한나는 전선을 끊었습니다. 화면이 멈췄어요. 138. 한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요. 대원들이 환호했죠. 한나는 무전기를 켰어요. 언니, 전부 완료했어. 폐수 처리장에서 해서는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잘했어, 한나야. 해서가 소리쳤죠. 바로 그때 건물 안에서 박진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군단장님,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요. 해서가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화면을 보니 모든 빨간 점이 녹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비활성화됐어요.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참모 박진철이 웃으며 말했죠. 해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진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불가능해. 어떻게 가능했어요. 우리가 해냈으니까. 해서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총성이 멈췄어요. 적들이 후퇴하는 소리가 들렸죠. 강 중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적들이 도망쳤어. 우리가 이겼어. 해서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박진철 옆에 섰어요. 당신은 체포됩니다. 국가안보 위협, 테러 기도, 살인 미수. 해서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죠. 박진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해서는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높이 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났죠. 사흘 후 국방부 회의실. 해서는 긴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고위 장성 5명이 앉아 있었어요. 해서 군단장,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중앙에 앉은 장성이 말했습니다. 해서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진철과 그 일당은 군 내부 정보를 빼돌려 무기 밀거래에 관여했습니다. 한나 대원이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했고 입을 막기 위해 제거하려 했죠.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해서가 USB를 건넸어요. 장성 하나가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이 떴죠. 이 자료는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작전 중 압수한 컴퓨터에서 복구했습니다. 해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장성들이 서류를 넘기며 검토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죠. 한참 후 중앙의 장성이 입을 열었어요. 해서 군단장, 당신은 명령 불복종, 무단 작전 수행, 군 자산 무단 사용 등 여러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해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성이 말을 이었죠. 당신의 행동이 아니었다면 도시 전체가 위험에 빠졌을 겁니다. 민간인 수만 명의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군 내부 비리를 밝혀냈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장성이 덧붙였어요. 중앙 장성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징계 절차는 여기서 종결합니다. 대신 이 사건은 국가기밀로 분류됩니다. 언론 보도도 통제될 거예요. 해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저는 원래 직책으로 복귀하십시오. 하지만 앞으로는 절차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서가 경례를 했죠. 회의가 끝나고 해서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나가 벽에 기대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한나가 다가오며 물었죠. 끝났어. 징계 없어. 다행이다. 한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어요. 언니, 박진철은 어떻게 됐어? 군사재판 회부됐어. 최소 무기징역은 받을 거야. 참모 박진철은요? 협박당한 정황이 인정돼서 감형될 것 같아.
하지만 군에서는 쫓겨나겠지. 해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우리가 한 일이 기록에 남지 않는 게 아쉬워. 한나가 중얼거렸어요. 기록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거. 그거면 충분해. 해서가 한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해서가 물었습니다. 왜? 부모님 산소 가려고. 한나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같이 가자. 일주일 후 주말. 해서와 한나는 산자락에 있는 묘소를 찾았습니다.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해서는 무릎을 꿇고 잔디를 정리했죠. 한나는 꽃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왔어요. 해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한나가 무사해요. 제가 지켰어요. 해서의 목소리가 떨렸죠. 한나는 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언니 덕분이야. 우리 둘 다 덕분이지. 해서가 한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비석을 비추고 새들이 지저귀죠. 이제 돌아가자. 해서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한나도 따라 일어났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한나가 물었습니다. 언니, 후회 안 해? 뭘? 이번 일. 경력에 상처 났잖아. 승진도 늦어질 거고. 해서는 걸음을 멈추고 한나를 바라봤어요. 후회? 전혀 안 해. 너 살리는 게 승진보다 1000배는 중요하거든.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해서가 다시 걷기 시작했죠. 근데 언니. 응? 다음엔 좀 더 계획적으로 움직이자. 이번엔 진짜 아슬아슬했어. 한나의 말에 해서가 피식 웃었어요. 그건 인정.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다크 섀도우 부대 식당. 해서는 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군단장님, 건배 한번 하시죠. 대원 하나가 컵을 들었습니다. 해서도 컵을 들었어요. 고생 많았어요. 다들 덕분에 무사히 끝났어요. 저희야말로 군단장님 덕분입니다. 컵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죠. 식사가 끝나고 해서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해서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죠. 일상으로 돌아왔구나. 그때 문이 열리고 한나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아직 안 갔어? 서류 좀 봐야 해서. 오늘은 그만하고 쉬어. 언니 건강도 신경 써야지. 한나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알았어. 내일 하지 뭐. 해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예쁘다. 한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해서도 함께 하늘을 봤어요. 언니,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린 자매잖아. 군인이기도 하고. 그것도 맞아. 근데 자매가 먼저야. 해서가 한나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죠. 언니, 왜? 사랑해. 한나의 말에 해서가 멈춰섰어요. 나도 사랑해, 한나야.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얼마 후 둘은 각자의 숙소로 향했어요. 해서는 방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대 건물들의 불빛이 반짝였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해서는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렸을 적 부모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한나와 자신이 양쪽에서 부모님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해서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지켜냈어요. 약속대로. 해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죠. 다음 날 아침, 혜선은 다시 군복을 입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한나도 자기 부대로 복귀했어요. 두 사람 모두 현역 군인으로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죠. 공식 훈장은 수여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도 없었어요. 기록에도 남지 않았죠. 하지만 혜서와 한나, 그리고 함께 싸운 사람들의 마음속엔 남았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모든 걸 걸었던 그 시간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순간이,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을 선택한 그 결정이, 혜서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훈련장을 내려다봤어요. 대원들이 땀 흘리며 훈련하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어요. 혜서는 미소 지으며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은 계속됐죠. 삶도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언젠가 훗날 누군가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신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그때에서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혜서와 한나, 두 자매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규칙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혜서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동생을 구하기로 결심했고, 그 선택은 결국 더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공식 기록엔 남지 않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책임감은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옳은 일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억울한 사연 주인공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